청주시가 잇따라 러브호텔 건축 허가를 승인하면서 2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규제 빗장이 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관련 기관과 손잡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물론 관련 시장까지 선점하기 위한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29명이 희생된 제천 화재 참사 건물 철거가 불이 난 지 1년 5개월 만에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은 아직 제자리 걸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뉴스입니다. 청주 일원에 난립한 이른바 러브호텔에 대한 규제 빗장이 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건축 규제가 완화 조짐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김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진입로마다 사실상 숙박이 목적이 아닌 숙박시설, 이른바 러브호텔이 즐비합니다. 교육의 도시 청주의 첫인상입니다. 급기야 러브호텔의 도시라는 오명을 벗겠다며 2000년대 초반 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 모텔촌에 또다시 숙박업소 허가가 났습니다. 18년 만에 옛 청원군 지역 모텔 건축 허가입니다. 주거 환경이라든가 교육 환경에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은 딱히 막을 방법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조례로 러브호텔 건축을 규제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설상가상 청주시는 관련 조례조차 없어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2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숙박업소 건축 규제가 완화 조짐을 보이자 구청마다 허가 신청과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문의 나가지고 좀 최근에 많이 하려고 지금 문의라든가 사전 심사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이에요. 과거 도시계획의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청주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런 청주시의 난개발 행정은 비난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가 능사는 아니지만 최근의 변화가 명확한 도시계획 철학에 근간하고 있는지 따져볼 때입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29명이 희생된 제천 화재 참사 건물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불이 난 지 1년 5개월 만인데요.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은 아직 제자리 걸음이고 책임자 처벌 논란도 여전합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5개월 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1층 천장에서 시작된 불과 연기가 순식간에 번지면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화재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9층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38m 옥탑부까지 크레인을 올려 H빔 구조물 등을 끌어내립니다. 다음 달 22일까지 아래로 한 층씩 차례로 허무는데 12억 3천여만 원이 투입됩니다. 건물 때문에 주변 상인들이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지금이라도 다행히 철거돼갖고 마음은 좀 놓이고요. 철거한 자리엔 내년까지 70억 원을 들여 도서관, 공연장 등을 갖춘 5층 문화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참사평가 소위원회의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철거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천시는 수사 자료와 영상이 충분하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철거 요구가 거세 15억여 원의 건물을 낙찰받아 허물기로 했습니다. 이런 아픔을 계속 가지고 있는 또 눈으로 보는 상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화재 참사 건물 철거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불이 난 지 1년 반이 돼가지만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청문회 등을 주관할 국회 소위원회는 여야 정쟁으로 성과 없이 공전하고 있습니다. 소위를 구성해놓고 나서도 지금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운영되지도 않고 안 한다는 건지 한다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또 참사 당시 소방관 6명에 대한 충청북도의 징계 처분에 대해 유가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소방당국 내부에서는 당시 소방관 정원 확보, 장비 보강에 소홀했던 도와 이시종 지사의 책임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각고 끝에 건물은 철거되지만 참사 책임과 진상 규명 등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충청북도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적정성 검토에 5송 연결선을 포함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1,938억 원 규모의 5송 연결선이 없으면
호남, 충청, 강원을 연결하는 강호선은 저속철도로 전락해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며 적정성 검토 포함을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호남 고속선 열차 운행과 연결 방식 등의 문제를 이유로 기재부에 5송 연결선 사업비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관련 산업 분야 역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충청북도가 도내 12개 기관과 손을 맞잡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물론 관련 시장까지 선점하기 위한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최악 수준인 충북의 미세먼지 농도.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일수도 전국 최상위권을 도맡으며 청풍명월의 고장이란 이름이 무색해졌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북도가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등 12개 기관과 힘을 합쳤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관련 산업 분야까지 육성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이미 광주광역시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급성장하는 공기산업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충북은 이보다 한 발 앞서 미세먼지 관련 제품의 표준화부터 맞춤형 인력 양성까지 총망라하는 차별화된 미세먼지 산업을 육성한다는 겁니다. 미세먼지 관련돼서 가장 앞서가는 시도 중에 하나로 오늘 우리가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 장기적으로는 충북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미세먼지 융복합 벨트로 구축하는 계획도 수립 중입니다. 또 이를 총괄하는 미세먼지 대응 거점 센터를 전국 최초로 중부권에 유치해 미세먼지의 원인 분석과 저감 대책까지 마련한다는 전략입니다. 전략적으로 전국의 중심지고 기업도 중심돼 있기 때문에 전략적 거점 지역을 한번 육성해 보자.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숨막히는 충북이라는 오명을 벗고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관련 산업 분야 선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충북 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이른바 낭떠러지 비상구 10곳 중 6곳이 아직 추락 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북 소방본부가 낭떠러지 형태의 비상구 75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64%, 481곳에서는 비상벨과 로프 등 안전장치가 없어 추락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추락 방지 시설을 이달 안에 갖추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인데요. 진정한 효를 실천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암투병 중인 어머니를 간호하고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도우며 역도 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다는데요. 올해 충북 학생 효도 대상의 주인공 조대현 군을 소개합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전체 학생이 10여 명에 불과한 제천의 한 작은 중학교. 올해 3학년의 조대현 학생은 모든 일과가 끝난 밤에도 수없이 역기를 들며 구슬땀을 흘립니다. 전국 남자 역도 선수권 종합 3위에 이어 한국 중고 역도 선수권에서 용상 1위를 한 조군의 꿈은 국가대표를 넘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그런 조군이 고된 훈련을 마치고 귀가하면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적 장애가 있어 식사에서부터 설거지 등 거의 모든 일상을 챙겨야 합니다. 특히 어머니는 4기 암과 투병 중이어서 더욱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버스를 4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병원 가는 길은 조군이 꼭 챙겨야 하는 일입니다. 엄마는 숫자나 글씨 조금씩은 아시는데 아빠가 전혀 모르는 상태시라 이제 버스나 이제 병원을 직접적으로 찾아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꼭 붙어가지고 이제 따라다녀야 돼요. 이런 탓에 힘든 운동을 하면서도 끼니를 거르는 게 다반사. 보다 못한 지도교사는 음식점에서 2년간 저녁 도시락을 챙겨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주말 같은 데는 거의 굶고 애가 오고 그래가지고 또 우연치 않게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포장을 해줬더니 제가 또 잘 챙겨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시락은 온 가족의 저녁 식사입니다. 하지만 막상 조군은 부모님의 식사가 부족할까 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국가대표까지 가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한 번쯤은 따고 싶네요. 금메달 따면 이제 부모님 모시고 한번 큰 절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조군을 비롯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효를 실천하고 있는 8명의 학생에게 충북 학생 효도 대상이 수여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중입니다.
청주시 한 팀장급 공무원이 배우자가 운영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주시 산하 사업소에 근무하는 A팀장이 최근 4년 동안 남편이 운영한 업체에 4억 원 상당의 인쇄물 일감을 몰아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도 A팀장이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배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 개인 취미 활동을 한 공무원이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훈군은 지난 1일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이 군청을 방문해 근무 시간에 사진 촬영 등 개인 취미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보훈군 소속 김모 팀장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군은 처리 결과를 통보받으면 이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청주시 산남동에서 35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상가 정육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6살 딸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고 정육점 유리문과 내부 시설 등이 부서졌지만 가게 안이 비어있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등은 오늘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 공약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책임을 미루는 사이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이 상여금과 10대를 포함하는 식으로 변질되고 탄력 근로제는 오히려 공짜 야근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현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오는 11일 대규모 상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충북농협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청주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농촌 일손 돕기와 직거래 장터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협 시군지부에서는 자원봉사자와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연결해주는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141촌과 명예이장 등 도농교류를 맺은 단체나 기관에도 농촌 일손 돕기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내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기념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청주시 현암동 현진복지재단에서는 노인시설 어르신과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행자와 장한 어버이 표창, 가족 편지 낭송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또 청주의 한 식당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노인 1,000명에게 무료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며 어버이 은혜를 기렸습니다. 충북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충북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밤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고 있다며 건강 관리에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천시는 지난달 열린 각종 스포츠 대회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25억 원 이상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는 지난달에만 10여 개 대회가 열려 외지에서 선수와 임원 등 7,400여 명이 방문해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천시는 특히 KBS배 전국 체조 선수권 대회는 전국에 생중계돼 인지도 향상 등 지역 홍보 효과가 컸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청주시가 지역 건축사회와 협력해 청주 지역 4개 구청에서 12월까지 건축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건축 인허가나 건축 공사로 인한 피해 대처 방안, 각종 건축 민원과 관련해 폭넓게 가능합니다. 상담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로 상담은 건축사회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져 무료입니다. 충주의 주요 관광지와 체험장을 둘러보는 관광 프로그램 감성 투어가 이용객이 급증하는 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감성 투어 프로그램 이용객은 2,140여 명으로 한 달 평균 53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이는 감성 투어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된 지난해 4월 250여 명에 비해 한 달 평균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1000여 명이 감성 투어를 이용했으며 이달 예약자가 이미 900명을 기록하는 등 지역 관광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증평군이 오는 14일 증평 종합스포츠센터에서 미니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증평군은 이번 박람회에 제2 일반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10개 기업체가 참여해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증평군은 지난해에도 2차례 취업 박람회를 열어 131명에게 새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영동군이 7천만 원을 들여 과수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수정벌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이상으로 충북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